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열정이 넘치는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만성시형간염 치료제 마비렛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성시형간염 유전자형 1B형과 2A형이 거의 전부입니다. 거의 한 99%를 차지하기 때문에 유전자형 1B형, 2A형, 특별히 대상성 간경변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마비렛 임상 연구를 보면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비렛은 글래카프레비아하고 피브렌타스비어 두 가지 항 바이러스가 한 알약 속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먹기가 편리하죠. 한 알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지만 한 알이지만 그 속에는 두 가지의 항 바이러스 약제가 들어 있습니다. 글래카프레비아하고 피브렌타스비어입니다. 이 마비렛은 만성시형 간염의 생활사에서 중요한 그 효소, 즉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효소를 차단을 합니다. NS3-4A 단백 분해 효소 이것을 저해하는 글래카프레비아하고 NS5A를 저해하는 피브렌타스비어 두 개의 항바이러스 제제를 병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마비렛입니다. B형 간염을 치료할 때는 한 가지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C형 간염을 치료할 때는 두 가지 이상의 약제를 병합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마비렛에 들어있는 글래카프레비아하고 피브렌타스비어는 강력한 약제이기 때문에 치료 도중에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유전자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한 가지 약제 생겼다면 또 다른 약제가 이를 차단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마비렛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항바이러스 치료제 글래카프레비아하고 피브렌타스비어가 병합이 되어 있는 제제입니다. 마비렛은 세 알을 한꺼번에 먹습니다. 마비렛은 하루 한 번 세 알을 먹고 되게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직후에 바로 복용합니다. 특별히 빈속에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 복용 시간을 놓쳤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 약을 먹기 전 6시간 전이라 그러면은 약을 먹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에 마비렛을 먹고 있는데요. 그날 점심때까지 마비렛 복용을 잊고 있었다 그러면 저녁에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복용할 시간보다 6시간이 남아있으면 6시간 이상이 남아있으면 다시 마비렛을 복용하고요. 원래대로 또 약을 복용하면 됩니다. 마비렛 대상성 간경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엑스페디션 1을 보겠습니다. 만성 시형 간염은 그 만성 간염이 있고 간경변증이 있죠. 간경변증은 또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요. 대상성 간경변하고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나누게 됩니다. 대상성 간경변은 간이 기능을 그래도 잘 하는 거고요. 비대상성 간경변은 간의 기능을 못 해가지고 간이 알부민을 만들지 못하거나 이랬을 때 복수가 차고 또 기능을 잘못하면 황달이 오고 간성 혼수가 오게 되고 또 식도 정맥류가 생겨서 출혈을 일으키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비대상성 간경변이고요. 비대상성 간경변에는 마비렛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성 간경변까지 치료하는 약제인데요. 임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간염이거나 대상성 간경변이기 때문에 마비렛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성 간경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 이름이 엑스페디션 1입니다. 이 연구는 임상 3상 연구입니다. 임상 3상 연구는 많은 환자 수를 대상으로 해서 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는 연구를 말합니다. 대상성 간경변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 1형부터서 6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마비를 12주를 주고 12주 후에 완치 판정을 하였습니다. 만성 C형간염의 완치 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C형간염 치료가 종료되었을 때 검사하게 되고 또 종료가 된 후 12주 후에 다시 검사를 해서 혈액 내에서 C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완치라고 합니다. HCV RNA 검사를 해서 검출되지 않으면 C형간염 바이러스 완치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바이러스 완치이지 간 조직까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간 경변도 차츰차츰 조직학적인 개선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C형간염 치료의 종료점으로는 SVR12, Sustained Virology Response 12, 치료 후 12주 후에 혈액 내에서 C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완치라고 합니다. 익스페디션 1 연구는 유전자형 1형부터 6형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유전자형 1형과 2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유전자형 1B형과 2A형이죠. 우리나라 만성 C형 간염 환자의 거의 대부분이 유전자형 1B형과 2A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대상성 간경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마벳 12주를 준 엑스페디션 1 연구를 정리해 본 결과를 보면은 유전자형 1형에서 그 치료 효과는 99%이고 유전자형 2형에서 그 치료 효과는 100%였습니다. 특별히 유전자형 1형에서 실패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유전자형 1A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1A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B형과 2A형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분석을 해보면 대상성 간경변 환자에게 마비렛 12주를 투여하게 되면 100%에서 완치할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100%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100%에 가까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경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마비렛의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3상 연구이기 때문에 효과와 안전성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 임상 3상 연구 익스페디션 1의 부작용을 보겠습니다. 자,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제를 중단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비교적 아주 안전하게 만성 C형 간염 유전자형 1형부터 6형까지 대상성 간경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형 1B형과 2A형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유전자형 1B형 환자에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제파티어, 비키라 XB라, 그리고 하보니,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마베렛입니다. 이 네 가지 약제를 처음으로 C형 간염을 치료하든 그렇지 않으면 이미 이전 치료 약제였던 주사제인 페젤리티 인터페론과 리바비린으로 치료를 하였던 그 치료는요, 마비렛의 경우에 있어서 8주 치료하면 됩니다. 간염의 경우에 있어서. 그 다음에 대상성 간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12주 치료하면 됩니다. 다른 약제인 제파티어나 비키라 XB라는 12주 치료하면 되고요. 하보니도 간염이건 간경변이건 12주 치료를 하면 되는데요. 하보니도 초치료이면서 간염이고 그리고 바이러스 양이 600만 인터내셔널 유닛 이하면 8주 치료가 가능합니다. 마비렛은
다시 말씀드리면 간염은 8주, 대상성 간경변의 경우에 있어서 12주 치료를 하면 그 치료 효과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닥수는 이제 더 이상 치료하지 않고요. 앱클루사도 좋은 약인데요. 12주만 치료하면 되는데 국내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전자형 EA형은 마비렛 8주 간염의 경우에 있어서 간경변의 경우에 있어서 마비렛 12주를 사용하면 됩니다. 현재 소발디리바빌인 12주 치료하는 것은 간염에서 소발디리바빌인 16주는 간경변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소발디리바빌인 병합요법에서 들어가는 리바빌린은 부작용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마비렛으로 치료하면 이러한 리바빌린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좀 더 짧은 기간 치료하면서 치료 효과도 더 좋습니다. 기존의 소발디리바빌린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은 어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성 간경변이나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마비렛 임상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 2,300명을 대상으로 한 2상, 3상 연구에서 안전성을 평가하였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두통과 피로인데요. 대부분은 항바이러스제의 흔한 부작용이 바로 두통과 피로입니다. 이것 때문에 약을 중단하는 경우는 없고요. 심각한 부작용, 이것은 0.1% 미만에서 나타났으며 약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을 중단하는 경우도 0.1% 정도이니까 1000명 중에 1명 정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염이나 간경변이나 그 부작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성 시형간염을 치료할 때는 그 환자가 기존에 치료 중인 약제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약제하고 시형간염 치료제하고 약과 약관의 그 상호작용이 있는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치료제, 그 다음에 위산분비 억제제 등 많은 약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약들하고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고 약제를 같이 먹지 못할 것들은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다행히도 마비렛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혈압약과는 상호작용이 없는데요.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치료하는 약제 스타틴이라고 하는데요. 이 약제하고는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산 분비 억제제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양이 적을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약물과 약물의 상호작용을 정리해 보면 다행히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혈압약제들과는 서로 상호작용이 없고요. 위산 분비 억제제로 PPI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오메프라졸 20mg은 사용해도 됩니다. 반면에 많은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스타틴 중에서 로슈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이런 약제들은 양을 줄여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약제 아토로바스타틴, 심바스타틴 이러한 약제, 그리고 결핵약제로서 리파암핀, 항경련제인 카바마제핀, 또 항우울제의 건강보조식품인 세인트 존스 워치 이런 것들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약물의 농도에 영향을 줘서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비렛 허가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비렛은 유전자형 1형부터 6형까지 모두 다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간염의 경우에 있어서는 8주, 대상성 간경변의 경우에서는 12주입니다. 그러나 비대상성 간경변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 경험이 있건 없건 마찬가지입니다. 치료 경험이 있어도 간염은 8주, 대상성 간경변은 12주입니다.
오늘은 이 만성 C형 간염 치료제 마비렛 유전자형 우리나라에 많은 1B형과 2A형에 있어서 대상성 간경변 환자에 있어서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엑스페디션 1 연구를 통해서 본 것처럼 그 치료 효과는 100%이고요. 매우 안전하고 치료 기간이 12주로 짧고 약은 세 알을 동시에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주만 치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만성 C형 간염 치료제 마비렛 1B형, 2A형 대상성 간경변 환자에 있어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